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이진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2024년 1학기 기말고사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우리 대성고등학교 친구들이 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두 번째로 치른 시험입니다.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지난번 중간고사랑은 뭐가 달라졌는지, 또 우리가 이 대성고등학교의 시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봄으로써 그에 따른 대비책 또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성고등학교 1학년 시험 시간은 50분이었어요. 문항수는 36문항, 교과서에서 3문항 나왔고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됐죠. 27문항. 그 다음에 외부지문항도 6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밑에 제가 써놓은 총평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대성고등학교 이번 시험은 중간고사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중간고사가 매우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한 개 틀려도 100점이 조금 높은 문제를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등급 변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그러한 것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번 중간고사 때보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조절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이한 점은 외부 지문이 4문항에서 6문항으로 늘어났고요. 보통 2학년 때부터 시작됐었던 그 2개 고르기 문제도 이번 기말고사 때부터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문제 유형과 출처, 그리고 배점, 난이도는 제가 이렇게 표로 너무나 아름답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법 같은 경우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빈출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빈출 어법 개념이 반복됩니다. 항상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세요. 보통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아니면 이 자리에 형용사가 맞겠니, 부사가 맞겠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성고등학교 문제는 특이한 점이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학교 시험에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 어법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런 빈출 개념을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를 하신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번에 외부 지문으로 나왔었던 4번 문항이요. 리딩 파워, EBS 교재예요. EBS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에서 출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11번 문제 외부 지문이었는데요. 21년도 9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20번 문제 다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에서 외부 지문 출제하셨고요. 그 다음에 22번 외부 지문 28년 11월 고1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대성고등학교가 1학년 시험이더라도 외부 지문은 항상 3학년 수준의 수능 연계교재라던가 수능 특강이라던가 수능 완성 혹은 그냥 3학년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긁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외부 지문의 수준이 모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이다 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EBS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는요. 지금 은평구의 다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부교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평균을 확 낮추지 않고 표준 편차를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난번 중간고사 때보다 물론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손도 못 대요 선생님 저 이거 외부 지문 나오는데 머리가 막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 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준의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었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제 17번 그리고 21번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살짝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가 일어났어요? 본문에서 살짝쿵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에서 본문이 변형된 건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딱 2군데였어요.
자, 17번 문제. neglected를 overlooked로 바꾸어서 출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nurture를 cultivation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유의어들이었습니다. neglect, 무시하다, 간과하다, 그쵸? 못 보고 지나치다. 그 다음에 nurture는 이렇게 양육하다잖아요. 그쵸? 후천적인 거. 항상 우리 영어 지문에서 선천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후천적인 거. 후천적 교육, 후천적 학습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단어 2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동요가 절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아마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 텐데 왜냐면 3학년 친구들이 이번 6월 모의고사 풀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 A로 시작하는 순서 맞추기 문제가 하나씩 꼭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대비시키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조금 당황하지 말라고 A로 시작하는 순서 문제를 일부러 출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친구들은 에이 순서 문제인데 어떻게 A로 시작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뻔히 눈앞에 보이는 답을 피해서 애써 오답을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믿으시면서 이제 그 이상한 그런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A로 시작하는 건 절대 없을 거야. 지금 21번부터 25번까지 정답이 다 3번인데 이럴 리는 없어. 이런 식의 논리를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중에서요 가장 배점이 높았던 거 내부 지문 하나, 외부 지문 하나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is 다음에 referred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온 수동태의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refer to 하면 뭐뭐를 언급하다라는 뜻이네요. 여기서는 자이간의 효과는 언급이 됩니다. 이게 수동태로 해석이 되어야 맞는 구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맞게 잘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incomplete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됐죠. 왜냐면 지금 leave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내비두다. 대표적인 오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 업무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미완료의 상태로 내비두다, 남겨두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쓴 거 맞게 잘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 틀린 친구는 이렇게 손 들고 약간 좀 반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watching이라고 하는 지각동사가 있잖아요. 지각동사는 특징이 자기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오는데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목적어의 상태를.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나 우리 ing 형태의 목적격 보어를 써주셔야 돼요. 동사로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는 물론 목적어랑 목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또 pp를 써주셔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웨이터들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웨이터가 서빙하다 서빙 받는 게 아니죠. 웨이터가 서빙하다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ing 형태를 써주셨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풀어주셨나 모르겠네요. 그쵸?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2개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중에 또 하나 정답이 있을 건데 많은 친구들이 4번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complicated가 동사의 과거 시제처럼 생겼는데 뭘 완수했다는 건지 뒤에 목적어도 뭐 없고 주어도 뭐 없고 이상해요. 이래서 complicated를 골랐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사의 과거 시제처럼 생겼는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 과거분사 pp일 확률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과거분사 pp는 분사기 때문에 어쨌거나 동사가 숑하고 변신해서 만들어진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however 뒤에 바로 어떤 점이라던가 컴마라던가 하는 아이 없이 however 뒤에 바로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이때 however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의 뜻을 나타내는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however complicated 뒤에 뭐 it is와 같은 문장이 있었을 텐데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it이 나타내는 게 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비동사 별뜻 없기 때문에 우리 주어 플러스 비동사 자주 생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문이 however complicated it is 얼마나 복잡하던지 간에 상관없이의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however 뒤에 형용사 자리 맞게 잘 쓰인 거예요, 분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두 개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정답을 3번이랑 5번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데요. 5번은 그럼 왜 틀렸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one에 밑줄 져져 있네요. 이건 대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이때 one이 누구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러 앞으로 가보니까, 요거는 해석상. 여기 because of부터 볼게요. because of 뭐뭐 때문이냐면 the interruptions. 자, 그 방해 때문에 더 잘. 여기서부터 보면 안 되겠네요.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여기 that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은 둘 다 remembered, 기억했다라는 걸 결과가 보여줬답니다. 뭘 기억했어요? The tasks, 그 업무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어떤 업무냐면 완료되지 않은 업무. 왜? 그 방해 때문에. 방해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업무를 더 기억했다. better. 잘 기억했다. 뭐보다? 완료된 그것보다. 그럼 여기서 원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완료된 업무들보다겠죠. tasks를 그대로 썼어야 돼요. tasks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s가 붙어서 복수죠. 그러니까 원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원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뭐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왜 각각이 정답이 아닌지, 정답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은 저희 그 베이스캠프 홈페이지에도 조금 더 보기 좋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이 문장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문장으로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요. 그쵸? This was a real triumph for 빈칸 over nature. 자, 이것은요, nature에 대한 진정한 승리였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강조해 설명해드렸냐면,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매력적인 것은 이 부분의 함축적 의미 추론. 자, this부터 여기 nature over nature까지 밑줄 딱 그어주시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기 아주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그런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그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요, 이 over라고 하는 전치사의 뉘앙스만 제대로 알면 이 문장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요, nature에 대한 빈칸의 승리였대요.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셔야 돼요? nature와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쵸? 맞지 않습니까? 네이처는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거, 어떤 나의 어떤 기질, 뭐 유전자, 선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over가 붙었으니까 그것보다도 빈칸의 승리였다. 즉 네이처가 아닌 빈칸의 승리였다니까 네이처와 대비되는 개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cultivation 이렇게 고르셨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이거 틀린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쵸? 여기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써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평과 대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대성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요, 중간고사보다는 어려운, 그러나 여전히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늘어난 외부 지문의 개수, 우리 4개에서 6개로 늘어났죠. 늘어난 외부 지문의 개수와 어법 2개 고르기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겠으나, 외부 지문은 모두 고1 모의고사 수준으로요, 본문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단원
단어 구조를 바꿔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손도 못 댈 정도의 외부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법 문제도 기출에서 늘 나오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평소 기출을 통해 어법 문제를 접해본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쵸?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어야 정상인데, 네, 큰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본인의 평소 내신 대비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쵸? 자, 대성고등학교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내부 지문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외부 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지문,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프로세스 있죠. 근데 평소에 그런 공부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빵꾸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항상 뭐 23년도부터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데 23년 모의고사 다 하고 21년 모의고사를 다 끝낼 즈음에는 23년도를 항상 까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모의고사 나가면서 23년도 모의고사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의 계획표에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뭐야? 선생님 변형 문제를 주셨는데 뭐야? 이런 거 우리 배웠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맴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이거 배웠어? 그러면 야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잖아. 이렇게 이제 핀잔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자, 평소에 본인이 좀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계획을 시험 대비 계획표에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복습이라고 해서 나는 변형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복습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여기 변형 문제 주세요 라고 미리 말을 하세요. 그럼 선생님 뽑아드립니다. 그쵸? 아니면 선생님 저는 문제 말고요. 저는 그냥 혼자서 필기노트 읽어보고 그때 선생님이 써주신 주제랑 제목 읽어보고 여기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 변형 포인트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먼저 좋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습 계획을 짜셔야 되겠죠. 중요한 건 반드시 짜셔야 돼요. 그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에 대한 복습 계획을 반드시 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험 전에 한번 싹 다 보시면 어떻게 다 봐요, 지문이. 아무리 예전에 뭐 48개보다 줄어들어서 이제 몇 개죠, 여러분? 36개죠. 36개가 되었다고 해도 교과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 전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복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복습 계획을 좀 철저히 짜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외부 지문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과 항상 내부 지문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나서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외부 지문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안타까운 점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외부 지문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게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지금 내신 대비 하기도 바쁜데 이 선생님이 준 이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걸 풀 시간이 없다. 이거는 지금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정말 각 잡고 외부 지문 대비할 수 있는 방학 때는 선생님 저 수학해야 돼요. 선생님 저 기숙학원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고요. 그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신 대비에만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외부 지문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 모르는 지문이라도 괜찮아. 나 이거 학원에서 많이 풀어봐서 풀 수 있어. 이거 나는 항상 내신 대비만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쉬운 그러한 내가 다 알고서는 지문을 대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었는데 외부 지문이 딱 나오면 이렇게 당황한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내신 기간에만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외부 지문에 대한 두려움을 늘 그대로 가지고 시험 대비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훨씬 더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신 대비 하면서
하면서 외부 지문 약간 양념처럼 후추처럼 잠깐 맛보기 하는 것 플러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학을 활용해서 정말로 열심히 대비하는 것이 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랑 같이 우리 대성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 총평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 지문에 대한 계획, 복습 계획,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한 계획, 방학 때 열심히 외부 지문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 두 가지 계획을 여러분 양손에 붙잡고 열심히 시험 공부하셔서 우리 내신 등급 모두 다 한 등급 이상씩 오르는 그러한 대성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